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조지아 애틀랜타를 갔다 왔습니다. 에벤 실버 타운이라는 곳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그때 또 여러분도 만나 뵙고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실버 타운을 그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때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버 타운을 가면서 생각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버 타운을 내가 더 이른 나이에 고려해봐야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시니어뿐만 아니라 뭐 제 나이 또래부터 한 50대부터 우리가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시니어가 되면 이런 것만큼은 돈을 아끼지 말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점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이 방송을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이 들었고요. 또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미처 생각 못했던 것도 있고, 또 그 덕분에 또 제가 또 미래를 준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 와서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돈을 아끼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뭐 저도 미래를 위해서 항상 절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은퇴도 준비하고 평생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요, 돈을 아낄 때 아끼고 안 아낄 때는 안 아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과 생명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가 절대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미국에 계신 우리 뭐 주 시청자분들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맞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 생활 환경, 보험제도 뭐 이런 거에 고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 몸에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건강에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건강이 넘버원.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재력, 그다음에 잘 놀 줄 아는 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젊었을 때는 뭐 감기 같은 거 걸려도 뭐 며칠만 하면 낫죠. 예, 근데 노로바이러스 무슨 뭐 베타 같은 거 나도 그냥 금방 낫습니다. 근데 한 60이 넘으면요, 감기 한 번 잘못 걸리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폐렴이 입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병원 한 번 가면 돈이 몇천 불씩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험이 있어도 디덕터블 뭐 이런 거 하면 뭐 몇만 달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방에 돈을 쓰는 게 치료에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돈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한번 아파서 났으면 그만큼 데미지가 가는데 미리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미리미리 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중에 암 발견되고 어느 정도 커지고 그러면 진짜 수십만 불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서 한 70대 어르신이 계신데 평생 건강하신 분인데 병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돈을 갖다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쓰냐,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예, 근데 뇌출혈이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죠. 정기적으로 이제 좀 검진을 받으면 고혈압 같은 거, 특히 MRA 같은 거 찍었으면 안에 필주 같은 게 터지고 이런 같은 거 미리 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을 아끼려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서 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검진하는 게 좋은데 또 미국이 좀 시스템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국에 여행 나가셨다가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루만 딱 검진 받으시고, 그냥 미국에서도 사실 MRA 찍고 이런 거, MRI 찍고 이런 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한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으로 그것까지 커버가 안 해줍니다. 예. 그렇지만 뭐 우리가 요즘 또 특히 환율도 좋기 때문에 한 1,000불? 예. 이 정도만 써도 한국에서 웬만한 검진을 하루 만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메디케어 같은 거 있고, 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애니어 웰너스 비짓, 예, 그냥 건강검진이 무료인데 이게 커버되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특히 뇌출혈 같은 거는 MRI 찍으면서 같이 찍는 건데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같은데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벌써 3번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방송을 하면서 저는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해마다 받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요. 또 마음이 편해지니까 또 더 열심히 살 수가 있고,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음식 있죠. 예, 나이 들어서 음식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 음식이 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을 약처럼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였죠. 예.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근데 미국이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또 싸구려 음식들도 많아요. 예. 많이 올랐어도 싼 게 많아요.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냉동푸드 같은 거, 예. 가격은 싸지만 몸에는 독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부진하시면 마켓 같은 데서 올가닉 푸드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좀 드실 수 있고 좀 퀄리티 좋은 거, 냉동 안 하고 좀 신선한 제품 이런 같은 거 좀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올가닉 사과가 하나에 3불, 그냥 일반 사과가 1불이다. 그러면 하루에 사과 하나 먹는데 2불 차이예요. 예. 그러면 한 달에 매일 하나씩 드신다도 60불입니다. 근데 60불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 가실 거 한 번 안 가신다? 60불이 아까울까요? 그건 아니죠. 전혀 비싼 게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식품에는 뭐 이제 이 과일 같은 거나 혹은 또 고기 같은 것도 많이 키우려고 호르몬제, 항생제, 살충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란도 일반 계란이 있고요. 뭐 케이지 프리 뭐 계란 있고 올가닉 계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좋은 거 드시는 게 그만큼 몸에 유해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되면 양은 줄어들죠. 많이 드시면 솔직히 안 좋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소식을 하는데 대신에 퀄리티 좋은 거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반에 이제 오키나와에 아주 유명한 장수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의 비결은 뭐냐? 배의 80%만 채우는 게 비결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과식을 줄이고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만 적당량 먹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한국 분들 뭐 좋아하시는 데가 트레이더 조스, 홀푸드. 예, 여기는 좀 퀄리티 있는 식품들을 많이 팔죠. 그냥 일반 마켓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식품을 많이 팝니다. 물론 커스코 같은 데 가격도 좋고 퀄리티 좋은 거 있지만 커스코 같은 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 오히려 그냥 조금씩 트레이더 조스, 홀푸드 뭐 이런 데서 아주 조금씩 맛있는 거, 퀄리티 있는 거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스코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집과 같이 나눠서 사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의 양도 조금 줄이시면 좋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살이 찌면 무조건적으로 병이 따라옵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따라옵니다. 저도 이제 한국 갔다 와서 지금 한 37파운드 정도 살을 뺐잖아요. 살을 빼니까 건강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탄수화물 요거 수치보다는 이제 채소, 단백질, 특히 연세 드시면 단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 이게 갈증에 좀 둔해집니다. 몸이 자꾸 둔해져요. 그래서 몸이 탈수 상태인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도 충분히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뭐 올가닉 닭가슴살, 올가닉 달걀, 뭐 올가닉 야채 뭐 이런 같은 것도 드시면서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고기도 몸에 좋은 거, 예, 이렇게 드셔야지 여러분이 자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뭐 내가 무슨 근육질, 예, 근육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요. 이거 제가 오늘 이 방송은 50대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운동해야 됩니다. 특히 허벅지. 이건 남녀 불문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돼요. 자, 허벅지는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몸의 근육의 3분의 1이 허벅지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밥을 몇 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파 죽겠으면 밥도 안 넘어가는데 그럼 몸에서 에너지를 꺼냈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꺼냈는데 처음엔 지방을 꺼냈어 그런데 이게 꺼냈을 데가 없으면 근육 같은 거 갖다 에너지원을 써요. 이게 에너지 저장 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허벅지가 굵어야지 낙상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이 근육을 만들려면 프로틴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로만 근육을 만들 만큼 좀 안 돼요. 그래서 프로틴 파우더라는 거 있죠. 예. 젊은 사람들 운동할 때 프로틴 파우더 먹는데 아이고 내가 뭐 운동 얼마나 한다고 프로틴 파우더까지 먹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프로틴 파우더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 허벅지 근육을 잘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우선 걸음걸이가 불안해지죠. 그다음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만약에 시니어가 넘어지면요 골반이 부러지고 골반 수술은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낙상이라고 하죠. 예, 낙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저도 허벅지가 젊었을 때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걸 진짜 느낍니다. 제일 좋은 건 스쿼트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스쿼트도 늘 말씀드리죠. 예, 빡세게 운동하시면 10개도 못하는 건 그냥 처음에는 움찔움찔이라도 자꾸 채워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그게 쉬우면 자꾸 늘리는 게 좋고 벽에다가 손을 잡고 스쿼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에 들다는 거 아니야.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 괜히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혹은 너무 힘들면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쪼그려 앉았을 때
중심 못 잡으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좀 불안하시면 의자 있죠. 네, 의자에 방석대 놓으시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도 허벅지 근육에는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계단 같은 거 오르는 거. 예. 근데 또 꼭 중요한 건 계단 오를 때 꼭 난간을 붙잡고 오르시고요. 걷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이 물속에서 저항력이 많기 때문에 수영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운동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골병 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그만큼 많이 안 먹히죠. 양이 안 크니까. 그래서 프로틴 파우더를 드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요. 단백질을 먹고 몸에서 근육 만드는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덜 만들어지는데 프로틴 파우더는 몸에 흡수가 좀 잘 됩니다. 프로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커스코 같은 데 파는 거 퀄리티 좋은 것도 있고요. 이왕이면 좀 좋은 퀄리티 드세요. 운동하는 데서 물어보시면 좀 좋고 뭐 한 달에 저도 한 50불 정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프로틴 파우더 먹는데. 근데 근육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확실히 프로틴 파우더 먹고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그냥 잘 안 빠져요. 한번 낙상해갖고 골반 수술 한 번에 뭐 5만 불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뭐 한인 체육관이 있는 곳도 뭐 한인들 많은 데는 있지만 YMCA, 뭐 시니어 센터 이런 데서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실버 스니커스라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메디케어 받으신 분들은 포함되어 있어서 메디케어에서 운동하고 이런 데 돈 보태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헬스장 이용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무슨 헬스야, 뭐 할머니가 무슨 헬스야, 할아버지가 무슨 헬스야, 아니에요.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고 프로틴 파우더는 웨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WHEY 이게 유청이거든요. 웨이 프로틴 파우더 이런 게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용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제 드셔야죠. 저도 약 먹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뭐 저희 집사람이 맨날 아침에 챙겨주면 막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뭐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이것도 흡수율이 없기 때문에 바이타민을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바깥에 햇빛이 너무 쨍쨍하고 그럴 때 못 나가고 그런 분들은 비타민 D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또 그럴 수 있죠. 비가 많이 오는 시애틀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또 바이타민 B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우선.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타민 D3. 요게 진짜 면역력이 아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있죠. 오메가3 우리 많이 드시죠? 오메가3 꼭 필요합니다. 심장 건강, 그다음에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힘들면 보충제로 챙기시고요. 칼슘, 마그네슘 연서 드시면 뼈 근육에 필수입니다. 이거 필요하고요. 마그네슘을 드시면 수면의 질이 아주 좋아져서 잠이 안 오신 분들, 나이 들면 이제 새벽에 깨신 분들 많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커큐텐, COQ1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커큐텐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신 분들께 필수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배탈 많이 나신 분들, 장이 건강해지 면역력이 좋습니다. 루테인, 그다음에 제아잔틴, 이거는 눈이 나빠지신 분들, 눈 건강에 많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황방 변성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보충제가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한 달 다 드셔봤자 50불 100불이에요. 근데 바이타민은 꼭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면, 뭐 드시고 있는 약이 없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늘 매월 뭐 처방받았고 드신 약이 있으면 꼭 의사랑 상의하시고 바이타민을 정하시고요. 드신 약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필요한 이런 약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커스 같은데 커클랜드 브랜드 나오는 바이타민 같은 거 퀄리티 좋고 가격 싼 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무슨 약 드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드시고, 만약에 드신 약이 없다 그럼 나이 들면 이제 바이타민 보충제 꼭 챙겨 드시는 이런 나이 아닌가 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거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 요거 제가 진짜 이 방송하면서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한 게 뭐냐면, 임플란트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저도 리서치를 많이 하게 됐어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잇몸이 좀 안 좋았고 이제 안에 어금니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임플란트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임플란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뭐 싸게도 뭐 몇천 불, 뭐 만불까지도 하고 몇천 불씩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러 미국에서 한 세 군데를 알아보니까 임플란트를 갖다가 다 뭐 2개 해라 3개 해라 이렇게 얘기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도 만만찮아요. 뭐 15,000, 뭐 싼 데는 12,000, 2만 뭐 이렇습니다.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미국에서는 또 그 검사만 받는데도 보통 300불씩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쪽에서 임플란트 했다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듣고 한국을 알아봤죠. 그때 가격이 진짜 싼 거예요. 싼 건 둘째치고 한국에서 또 임플란트를 많이 하니까 이분들의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간혹 가다 임플란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도 몇십 분씩 임플란트를 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손기술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알아보러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한 5군데 정도의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이 한국에 쌉니다. 한 3만 원 정도요. 미국 견적의 15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군데를 가도 미국 견적 뭐 한 군데 가는 것보다 싸요. 그래서 한 3만 원, 3만 4천 원 이렇게 받아갖고 한 5군데를 갖고 엑스를 찍고 다 견적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일을 갖다 8개를 해야 돼요.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 집에 갔을 때는 아이고 나한테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냥 덤탱이 씌워서 돈 벌려는 거 아니야? 멀쩡한 생리를 왜 뽑아가면서 임플란트를 해? 저는 그런 생각 들었죠. 당연히. 근데 이게 한 집이 아니라 5집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5집 의사 선생님 얘기를 다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면 어차피 시간을 거꾸로 못 돌리잖아요. 잇몸은 날이 갈수록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안 좋으니 서너 개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버텨도 몇 년 지나면 인간은 다 늙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도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나머지가 잇몸이 튼튼하고 잇몸 뼈가 튼튼할 때 그때 임플란트를 하면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언젠간 가를 거니까 안에 끝에 있는 이 말고 그 다음 이도 같이 주저앉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 이도 임플란트 하면 여기가 더 튼튼하니까 2개를 같이 해서 이를 2개씩 묶으면 더 튼튼합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5군데 중에서 사실 한 군데만 조금 몇백만 원 더 불렀어요. 뭐 수술이 힘들다, 뭐 잇몸이 너무 주저앉았고 뭐 코 안쪽으로 갖고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몇백만 원 더 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비슷하게 받습니다.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 중에서 제일 믿을만하고 좀 말이 잘 통하고 나 좀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곳, 그것을 정해서 임플란트를 8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플란트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좀 황당할 거예요. 제 경험상 미리 하는 게 맞아요. 이가 조금 잇몸이 나빠지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미리 임플란트 하세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로 버티지 못해요. 한국 가서 치과 가서 찍어보셨는데 잇몸이 젊었을 때 비해서 많이 주저앉았다. 의사 선생님 소견에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가 한두 개가 나쁘다. 그러면 앞으로 뭐 진짜 뭐 아직 멀쩡해갖고 10년, 20년 더 쓸 일을 지금 뽑을 필요는 없죠. 근데 옆에 있는 이도 왜냐하면 지금 한쪽이 나쁘면 그 옆에도 같이 주저앉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이도 2, 3년 내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튼튼해요. 그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상식을 좀 깨는 건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도 계속 병원을 간다 미루는데 당뇨가 있는데 계속 미국에서 병원 못 가고 돈 아끼고 뭐하고 그러다 나중에 한국 갔는데 당뇨 때문에 임플란트 못해요. 피가 안 멈추고 이게 잇몸이 지지를 못하고 뼈가 약하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틀니밖에 못해요. 틀니하고 임플란트의 만족도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임플란트가 사람 몸에 장기 이식하는 것 중에서는 만족도가 제일 높은 수술이래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했는데 임플란트 해놓고 처음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내 이인가 이게 임플란트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임플란트는 사람 몸에 쫙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8개나 해야 될까? 아직 멀쩡한 생리까지 뽑으면서 조금 잇몸이 내려앉았다는데 아직까지는 이걸로 씹을 수 있는데 굳이 내 생리를 지금 뽑아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안 뽑고 그 일을 갖다가 제가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안 뽑아도 몇 년 있다가 또 그게 안 들리면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플란트는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치과를 미루면 안 돼요. 임플란트는 미리미리 하시고 진짜 임플란트 뭐 미국에서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에서 보험이 되시면 미국에서 하시면 좋은데 만약 안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하세요. 한국이 진짜 잘하고 가격이 쌉니다. 가격 싼 거는 드시고요. 가격도 싸지만 당연히 잘하는 거는 왜 잘할 수밖에 없냐. 제가 가던 치과도 그냥 어르신들 한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2개까지 해드리거든요. 국민건강보험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 임플란트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한 달에 몇십 분씩 임플란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기술이라는 건 그거는 뭐 많이 하는 사람 못 쫓아갑니다. 예. 미국처럼 띄엄띄엄 오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메디케어는 임플란트가 포함이 안 되는데 메디케어 파트 C 같은 거를 드시면 그것도 대도시나 좀 돼요. 예, 조그만 지방 도시는 파트 C 어드밴티지 컴퍼니가 보험회사가 그렇게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나 커버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한국 가서 그냥 현찰 내고 하셔도 싸게 합니다. 저는 그때 뭐 환율 이득을 보니까 8개 다 하는데 한 7,000불 들은 것 같아요. 7,000불도 안 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임플란트 2개 값도 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플란트 이거 왜 생리법 하면서 지금 먼저 하지? 아니에요. 미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이가 한 2개 안 좋다. 이거 2개 때문에 치통이 생기고 아프다. 풍치가 생겼다. 근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플란트 4개 하신 게 좋습니다. 몇 군데 가보세요. 뭐 한 사람은 좀 덤탱이 씌울 수도 있으니까 한 서너 군데 가보세요. 검진 3만 원밖에 안 해요. 한국에서. 한 서너 군데 가보시고 이게 4개 하는 게 좋습니다. 4개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데 돈 아까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국 가면 이제 스킨케어를 받습니다. 예, 동네에 있는 스킨케어 하는 데라서 좀 싸요. 예, 스킨케어도 뭐 다른 데 가면 10만 원, 20만 원인데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5만 원 스킨케어를 받는데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스킨케어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이건 실질적인 과학적인 겁니다. 예, 외모 관리를 잘한 사람이 건강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거울을 보고 나 정말 늙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 더 빨리 늙습니다. 실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늙었다고 인식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요. 우울해지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반대로 본인을 가꾸고 관리하면 나는 아직도 젊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실제로 더 젊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세요. 그럼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기분 때문에 몸을 더 가꾸게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뭐 많은 분들이 뭐 사석에서 만나면 캠피디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나이가 진짜 그러면 일부러 칭찬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맨날 건강이 40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40대 외모라고 생각하니까 건강도 40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버님들 뭐 바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뭐 화장 뭐 이런 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선블락 바르세요. 예, 선블락 중요합니다. SPF 30 이상의 선블락 바르셔야지 피부 노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데 사시는 분들은 특히 보습제, 로션 같은 거 꼭 바르십니다. 예,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특히 로션 같은 거 많이 바르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하면서 피부가 더 탄력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염색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여자분들은 대머리는 없대지만 숱이 많이 빠져갖고 머리가 푹 죽죠. 예. 퍼머 같은 거 하셔갖고 살리세요. 머리 풍성하게 윤기나게 트리트먼트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남자분들도 염색하세요.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세요. 비싼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몸에 맞고 단정한 옷차림. 그래서 옷도 이게 은근히 한국 가서 옷 사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잘 맞아요. 미국에서 옷을 사면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뭐 기럭지가 길고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만 보통 우리 아버님 어머니 뭐 제 나이 때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옷보다 한국 옷이 몸에 핏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와이셔츠 쓰는 건 다 한국에서 사온 거예요. 이런 거 14,000원짜리입니다. 한 15,000원짜리 뭐 이런 와이셔츠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외모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서 젊어지는 게 아니라 젊게 보여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입버릇처럼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 늙었네. 나도 많이 늙었어. 이런 같은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스킨케어도 받아보시고요. 근데 좀 좋다는 것도 좀 발라보시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면 여행을 많이 가죠. 여행하면서 돈 아끼신 분들 많아요. 숙소하고 교통에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여행은 우리가 시니어가 되고 진짜 중요한 그 여가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건강이 최우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독립, 그 다음에 잘 노는 겁니다. 잘 노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여행도 포함되어 있죠. 아직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여행을 더 다녀야 돼요. 이것도 하루라도 먼저 다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행에서 숙소나 교통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여행을 망치고 건강도 망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 여행을 갔는데 좀 돈 아끼겠다고 공항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숙소를 잡았는데 매일 해변까지 오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뭐 호텔도 또 후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돈 아끼려다가 오히려 행복한 여행이 더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 라스베가스도 저 스트립에 있는 호텔이 비싸니까 좀 외곽 쪽 호텔, 뭐 지도도 제대로 안 보고 싸다고 딱 잡았는데 맨날 스트립 쪽 나가려고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숙소는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통이 좋고 편한 곳은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이런 거 아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모텔 같은 거 갖고 엘리베이터 없는데 2층, 3층 짐 들고 오르락내리락 힘듭니다. 예. 방이 넓은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근데 또 화장실 같은데 또 시니어들 위해서 손잡이 같은 거 해놓고 이런 같은 거 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면 그런 거 찾아보시면 좋고요. 비행기에 좀 싸다고 뭐 돌아가는 비행기, 이거 타시면 몸 축납니다. 웬만하면 직항 선택하시고요. 환승이 싸다고 이렇게 뭐 비행기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몸 망가집니다. 이건 돈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망가지면 돈이 더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 투어 같은 거 이용하시는 게 사실 편하긴 편해요. 신경 쓸 일이 줄죠. 왜냐하면 여행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거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패키지 투어가 너무 빡빡한 패키지 투어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병나요. 특히 좀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2박 3일인데 구경을 더 시켜줘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한인 관광회사들이 좀 무리한 스케줄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구경을 덜 한다 하더라도 좀 여유 있는 패키지 여행 뭐 이런 같은 것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항 갔을 때 그 TSA 지나갈 때 TSA 프리체크 그다음에 글로벌 엔트리 120불이었죠. 1년에 120불입니다. 아니, 5년에 120불입니다. 이거 신청하세요. 공항 가서 TSA 줄 서는 것도 힘듭니다. 120불이면 해결돼요. 그럼 5년 동안 우린 편하게 들어와요. 미국 들어올 때도 글로벌 엔트리 10초면 들어와요. 5초, 10초면 들어와요. 이거 진짜 여행 끝나고 앞에 붙잡혀갖고 또 30분, 10분, 1시간 줄 기다리면서 또 질문에 대답하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아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집에다가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집에 무슨 안전장치? 연세가 드시고 이제 자녀가 없고 다 독립되고 이제 부부만 산다든가 혹은 혼자 산다. 그러면 미국에서 시니어들의 사망 원인 중 상위권에 있는 게 낙상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사망이에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겨울차 빙판에 한번 쓰러지시면 그 다음부터 못 일어나시다가 알타가 돌아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집안에서 낙상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이제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계단 2층 집이면 계단에서 구르는 경우, 혹은 어지러워서 주저앉다가 어디 부딪히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 손잡이 바, 그랩바를 갖다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변기 옆에, 샤워실 안에, 목지 옆에 이 손잡이를 잘 달 수가 있습니다. 홈디포, 로스 같은 데 팔아요. 얼마 안 해요. 그 핸디맨 불러갖고 하면 이거 뭐 진짜 뭐 한 1,200불이면 다 답니다. 그러니까 요걸 달아놓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호텔 같은 거 잡을 때도 그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방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 하면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비상벨이 있고요. 손잡이가 다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잘 미끄러지는 화장실에는 꼭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단이 있다. 계단 오를 때 꼭 손잡이 잡으시고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화장실 가다가 이제 어지러워서 벽을 짚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 간 쪽에 가드레일을 달아놓는 게 되게 좋죠. 그리고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센서 등도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 어두워서 많이 부딪혀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게 중요한데 샤워실 있죠. 거기에 해놓으시는 게 되게 좋죠. 근데 화장실 바닥이 뭐 타일 같은 거가 좀 미끄럽다. 그러면 꼭 깔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 있죠. 침대도 높은 침대는 안 좋습니다. 너무 높은 침대는 올라가다가 낙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비상 호출 시스템입니다. 비상 호출 시스템인데 자, 아이폰하고 애플워치는 요즘에 낙상 감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쾅 쓰러지면 이건 젊은 사람들 필요해요. 전화기나 시계를 차고 있는데 갑자기 팍 쓰러지면 여기서 알림이 와요. 전화기에. 이머전시에 전화를 걸 건데 아니면 캔슬 시켜라. 나와요. 저도 한번 뭐 떨어뜨렸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어디 어지러워 쓰러졌다든가 혼자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게 떨어지면
911에다가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머전시 넘버 셋업한 거에 걸어줘요. 나는 뭐 아이폰하고 애플 없는데, 그리고 나는 맨날 삼성만 써서 아이폰 쓰는 거 불편한데 꼭 아이폰 사야 돼? 예, 이거 말고요. 메디컬 알러트 시스템이 있어요. 목걸이 같은 거 걸고 집에다 시스템 해놓고, 그다음에 뭐 팔찌나 혹은 또 목걸이형 이런 게 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911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 달에 한 25불서부터 한 50불 정도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면 이게 더더욱 필요해요. 혼자 쓰러졌는데 아무도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전화기도 못 들어요. 근데 팔찌가 있어요. 목에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혼자 살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전화기가 안 놓고 왔어요. 뭐 리빙룸에 놓고 왔어. 그거 어떻게 전화가 해? 그쪽까지 못 가는데.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누워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 애플이 있는 분들은 그거 설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메디컬 알러트 시스템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스마트 홈 해갖고 뭐 구글 뭐 이렇게 해갖고 말로 불 켜지게 해주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말로 911에 또 전화도 걸게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먼슬리 돈 들어가는 거 이걸 아끼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 알러트 시스템 25불부터 50불 정도, 이거를 내 목숨과 바꾼다 생각하면 아끼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집에 이제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카메라를 달죠. CCTV. 그러면 이제 CCTV를 만약에 강도가 훔쳐가도 요즘엔 클라우드, 인터넷으로 다 백업이 되는 이런 CCTV가 있는데 그거 한 달 사용료가 10불. 이렇게 저장료를 받아요. 근데 카메라는 달아놓고 그 10불을 아깝다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낸시 거스리 여사하고 거스리 방송 앵커의 어머니를 납치했는데 이 찍힌 영상이 없어요. 그 클라우드를 해놨으면 영상이 있을 텐데 클라우드를 안 해서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 도둑이 들어왔는데 찍히기만 뭐예요. 그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이 만약 집안에다 카메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니 다 볼 수 있게 해놓으세요. 거실 같은 데는, 뭐 방안 같은 데 프라이버시가 있지만 거실 같은 데는 볼 수 있게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고, 자녀들 혹은 주변의 지인들과 약속을 하세요. 아침마다 그냥 카톡으로 굿모닝, 그냥 굿모닝 하나만 적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굿모닝을 맨날 적던 사람이 갑자기 안 적으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찾아오게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 아끼면 진짜 안 되는 거. 집안일 중에서 힘든 건 사람 쓰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뭐 좀 힘든 일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 본전 못 뽑아요.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던 분이에요. 가지를 쳐야 되는데 집 뒤에 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쳐야 되는데 사람을 가드너를 부르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거 한 1,200불 좀 아끼자. 그래서 사다리 놓고, 늘 내가 하던 거니까 사다리 놓고 왔는데 연세가 드시면 갑자기 핑 도는 경우 있죠. 그리고 또 중심 잡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다리에서 어이없게 떨어지신 거예요. 실제 있는 분입니다. 제 주변에. 그래서 그 뒤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몇백 불 아끼는 것 때문에 그냥 수명이 몇 년 단축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몸도 못 움직이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치는 거 사다리 이것도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지붕에 올라가는 거 이런 같은 건 더 문제죠. 무거운 짐 옮기다가 허리 다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니어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매년 수십만 건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다 집에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붕 청소, 아니면 또 위에 또 낙엽이 떨어져갖고 뭐 물이 지붕에서 안 내려와. 그래서 그거 치운다. 뭐 이거는 좀 높은 데 올라가니까 그렇고, 뭐 집안에 전구를 교체하는데 사다리까지 말고 스테퍼라고 하죠. 한 두세 칸짜리 사다리, 조그만 사다리. 이건 괜찮겠지. 그 전구 알다가도 갑자기 균형을 못 잡아요. 나이 들면 이제 달팽이관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그 불과 땅에서 1m 높이인데 그 균형을 못 잡았고 어이없이 꽈당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집안일, 만약에 전구 같은 거 가는 거 할 때는 그냥 아버님들은 어머님이 계실 때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뭐 전구하는 거 이게 못해. 자만하면 안 돼요. 젊을 때 같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믿지만, 저는 앞으로는 집사람이 있을 때만 그걸 하려고 해요. 집안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도 지금 천정에 크랙 간 게 있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스테퍼를 올려놓고 해야 되거든요. 별로 높진 않아요. 1m만 올라가서 하면 돼요. 별거 아니긴 한데
집사람이 있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인데 나 혼자 하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쓰러져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집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붙잡아 줄 수도 있고요. 못 붙잡아 주갖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에 갈 수가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까딱 잘못하면 돈 아끼려다가 엄청나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가 아니고 혼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원래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은 혼자 있을 때 집안일 하지 마시고요. 예, 누군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전구 하나를 갈더라도 짐 하나 옮기더라도 누구 놀러 왔을 때 하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전구 나 혼자 있으니까 갈아야지. 그럼 옆에 집에 김영감 부르세요. 왔고 우리 뭐 배달이나 시켜갖고 뭐 먹자고. 그래서 김영감 와 있는 동안 옆에 전구를 가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뒷집에 영희 엄마 불러갖고 좀 수다 떨고 맛있는 전이나 부쳐 먹고 오늘 그러자고 하고 온 김에 전구 가세요. 높은 산반에 있는 거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김에 하세요.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런 거 진짜 큰일 납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만하지 마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높은 데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같은 거 꺼내는 것도 다 사람들 있을 때 하시고요. 좀 힘든 거 있죠. 집안 대청소 같은 거 간단한 건 요즘에 로봇 청소기가 다 해주는데 예서 뭐 위에 덕트 청소라든가 위에 뭐 에어컨 필터 같은 거 가는 거 굴뚝 청소 이런 같은 거는 사람 불러다 하세요. 에어컨 필터 이것도 간단하죠. 저도 얼마 전에 에어컨 필터를 갈았는데 스테퍼 놓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핑 하고 어지러우면 전 떨어져 갖고 허리 다치는 거예요. 그 에어컨 필터 그거 가는 거 물론 돈 들어가는 거 아깝죠. 근데 다른 거 좀 돈 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스크 레빗이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핸드맨 같은 거 찾는 게 있어요. 뭐 간단하게 뭐 전구 교체 혹은 뭐 아이캐에서 가구를 사는데 가구를 갖다 조립해주고 그다음에 또 집에 간단한 같은 거 좀 수리해주는 거 이런 같은 거 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거 좀 이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 자동차입니다. 운전. 나이 들면 운전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밤눈이 어두워진다. 어떡합니까? 저도 이제 밤눈이 어두워졌어요. 밤에는 안경을 껴도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또 일찍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되면 뭘 고려하셔야 되냐? 자율주행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웬만한 차들, 요즘에 나온 것들은 이제 비상시에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 그다음에 차선 맞춰주고 이런 같은 건 기본적으로 딸려 나오는데 타슬라 같은 경우 Full SD, 뭐 Full Self Driving, FSD 이런 같은 거 이용하면 뭐 주차까지 해줍니다. 이런 같은 거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월 구독료라고 99불입니다. 차값이다 월 99불인데 월 99불에 여러분 안전하면 진짜 이것만큼 좋은 투자 없습니다. 차 사고 나면 큰일 나죠. 제 자율주행이 있는 차, 뭐 타슬라 같은 거 사시면 좋은데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현대차도 있고 뭐 GM의 슈퍼크루즈도 있고 다 주행 보정 장치 있어요. 요즘에 뭐 브레이크 잡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 차 나이 들었는데 무슨 또 새 차야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그렇다고 차를 운전할 수 없잖아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걸 잘 이용하시는 게 좋고 더 연세가 드시면 택시 로봇 택시 같은 거 이제 웨이모, 슈크스 뭐 이런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같은 거 좀 이용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 차를 사신다 그러면 테슬라가 뭐 지금 거의 뭐 유일한 선택인데 오토파일럿, full self driving 요걸 사용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이머전시 브레이킹, 그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그다음에 뒤에 뭐 안 보이는 데 같은 모니터하고 경고 주고 이런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의 다치는 거를 안 다치게 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절대 돈 아까운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돈 아끼지 마세요. 돈은 다른 것을 아껴서 이런 데 돈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15번째인데 냉난방비 아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집에 그냥 이렇게 뭐 에어컨을 빵빵 틀고 아니면 히터를 틀고 돈 아까워. 여러분 겨울에 추운데 몸 굳어 있잖아요. 다치기 쉬워요. 진짜 다치기 쉽습니다. 저도 검 들어가는데 겨울에 검 들어가잖아요. 준비 운동만 30분 해요. 다치기가 쉬우니까 어디 부러지기 쉽고 자빠지기 쉽고. 젊었을 때는 제가 검도장 날 때는 무슨 준비 운동을 30분이나 해.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니까 겨울에 추운 날 도장 가잖아요. 30분 해갖고 몸에서 좀 땀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안 다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너무 추운 날인데 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난방을 안 틀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죠. 첫 번째. 그리고 근육이 수축되죠. 그다음에 관절이 딱딱해집니다. 추운 날씨에 다치기 쉽고 심장마비하고 뇌출혈 위험도 올라갑니다. 자, 여름에 더운데 아유 좀 참지 해서 너무 에어컨 안 키고 더운 데서 버티면 열사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니어들은 열사병 걸리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난방기 돈 아끼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전기세 조금 더 나오는 게 나아요.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 온도가 겨울에는 68도, 미국 화씨는 여름에는 78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좀 춥고 감기 걸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지역에 시니어들은 전기세를 깎아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 전기 회사에다가 알아보세요. 여기도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냐? 그러면 전기세를 많이 깎아줘요. 그러니까 그거 깎아갖고 디스카운트 받은 다음에 냉난방비 아끼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째 얘기인데, 시니어 타운이 얘기해요. 이게 제가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된 또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지아주 갔다 왔죠. 에벤실버 타운이라는 곳에 연락을 받아서 그쪽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좀 이제 홍보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한 반년 동안 쭉 연락을 하면서 주변 평이 좋아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LA에서도 시니어 타운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저희 고모님 때문에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집이다 뭐 얘기는 못 하는 거고요. 그걸 가봤을 때 제가 되게 실망했어요. 너무 좀 시니어 타운인데 우중충하고 아픈 분들만 있고 힘들고 다들 기력 없어 보이고 아파트인데 옛날 아파트를 갖다 개조해갖고 시니어 타운 만들었는데 뭐 우중충하고 아내가 좀 찝찝하고 근데도 선택의 폭이 없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는데 밥도 못 해 드시고 혼자 계시면 특히 혼자 계시면 밥도 못 해 드시고 빨래 이런 것도 못 하고 이제 배변 컨트롤 한다고 밤에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해결도 안 되고 근데 너무 암울해 보였어요. 솔직히 이번에 조지아 애틀랜타 갈 때 에벤 실버 타운도 그런 좀 선입관이 있이 갔는데 생각보다 첫 번째 너무 깔끔한 게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서 너무 깨끗했죠. 그리고 가격이 꽤 괜찮았어요. 물론 이거 뭐 최소 뭐 한 3천 4천이에요. 둘이. 그다음에 좀 좋은 방 하면 5천 6천 나와요.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게 아닌 게 LA는 솔직히 그 돈 줘갖고 그 퀄리티 절대 안 나와요. 저희 고모님 있었던 데 보니까 절대 그 퀄리티 안 나와요. 왜? 그냥 렌트비 비싸고 인건비 비싼다니까. 애틀란타니까 그나마 그 정도 가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요즘에 뭐 애틀란타 다운사이징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 시니어 타운이 사실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그 돈에 자 개인적으로 방 주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걱정되는 모든 거 있죠. 이게 다 해결돼요. 안에 손잡이 붙어있는 바 같은 거 다 있죠. 안전장치 다 돼 있죠. 화장실에서 쓰러지면 줄 하나 잡아당기면 바로 달려오죠. 게다가 또 24시간 간병인이 상주에 있어요. 24시간 달려옵니다. 달려오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 밤에 좀 뭐 배변 실수가 있어. 와서 다 도와주죠. 빨래, 청소 다 도와주죠. 밥 다 해주죠. 집안에 뭐 같은 거 선반 있는 거 꺼내고 싶다 뭐 같은 거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다 해줍니다. 저 위에 있는 것 좀 날려줘.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게 비싼가? 아니에요. 제가 14가지 얘기했죠. 15가지 얘기했습니다. 15가지 얘기했는데 15가지의 걱정을 훨씬 다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건 좀 나이가 많이 있어야지. 저도 여길 가보기 전에는 내가 한 75세, 80세 그때쯤 되면 가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65세쯤이면 여길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 너무 깔끔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재밌고.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다는 게 제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건강을 자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이사 오고 나서 2층 높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창문에 블라인드를 달고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여보 위험해. 그 사람 시키자. 이거 하나만 달면 되는데 이거 사람 시켜갖고도 부르면 몇백 불이야. 내가 할게. 2층 사다리 높이 타고 왔어요. 근데 젊을 때 같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2층 높이 올라가는 게 겁이 안 났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4, 5개월 전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도를 하는데 그날 좀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검도 이제 홈이었으니까 좀 산소가 많이 모자르죠. 숨이 할딱할딱 거리는데 지쳐서 땅에 주저앉아 있다가 딱 일어섰거든요.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숨이 좀 산소가 모자니까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피가 딱 쏠면서 핑 돌면서 제가 휘청하더라고요. 그 벽을 잡고 제가 딱 섰어요. 물론 좀 검들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죠. 예, 이걸 쓰고 막 열심히 막 몇 분 동안 뛰었으니까 숨이 넘어간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된 건데 저는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갑자기 내가 사다리 타다가 이러면 난 그냥 떨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냥 검도장에서는 그냥 도로 이제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벽을 잡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사다리 위였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 갑자기 핑 돈다? 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누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야, 여기는 65세, 70세? 이때 들어가도 인생 재밌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 임플란트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임플란트. 이게 뭐 멀쩡한 생일을 갖다가 왜 뽑아? 혹은 실버타운. 내가 65세 뭐 이제 70세도 안 됐는데 무슨 실버타운이야?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 계시잖아요. 실버타운 가 계신 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정신적으로 좋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혼자 계신 분들 이쪽에서 할아버님 할머님 만나갖고 또 친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깁니다. 저는 그거 진짜 박수치고 응원해 드립니다. 건강할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건강할 때 들어가야지 새로운 친구도 만납니다.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영화도 같이 보러 가자, 쇼핑도 가자, 골프도 치러 가자, 낚시도 가자, 소풍도 가자. 그 안에서도 태극권도 배우고 그다음에 텃밭도 가꾸고 텃밭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텃밭 가꿔요. 여름에 더워. 근데 창 넓은 모자 쓰고 딱 텃밭 가꾸다가 갑자기 핑 돌아. 바사서 쓰러지면 어떡하라고요. 근데 거긴 텃밭, 공동 텃밭이니까 누가 와서 다 봐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갖고 사는 게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완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인디펜던트 리빙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트 리빙이고 전문 간호가 필요한 너싱홈이에요. 근데 너싱홈은 진짜 이거는 아플 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에벤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어시스트 리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삶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거 갖다가 누가 옆에 있다는 게 쉽지 않죠. 자녀가 있을 수 없어요. 다 큰 자녀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디펜던트 리빙과 어시스트 리빙의 그 중간 단계예요. 에벤 실버타운이. 그러니까 야 이거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가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실버타운은 제가 한 75세, 80, 이 정도쯤 돼야지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욕심을 버리고 저도 물론 하우스가 좋아요. 하우스가 좋아서 사람들 오면 집에서 바베큐도 구워주고 근데 그 하우스에는 그만큼 또 다른 게 있어요. 집에 수영장 있으면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뭐 눈이 오는 지역은 또 눈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눈 치우는 것도 삽으로 치우지 마세요. 그냥 기계 하나 사세요. 아니면 옆집 고등학생한테 용돈 주고 시키세요. 이 앞에 차 나갈 수 있는 데 가면 눈 치우면 내가 뭐 50불 줄게 20불 줄게 시키세요. 그거 삽질하다가 진짜 쓰러집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추운 데서 갑자기 일하면 뇌출혈 생깁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인디펜던트 리빙과 어시스트 리빙의 중간쯤 되는 데인데 이게 참 좋아요. 자기 집처럼 살아요. 뭐 내 프라이버시가 있어. 내 방 따로 있고. 근데 식사, 청소, 빨래, 서비스 다 해주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영화 보고 취미 활동도 하고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까지 있냐? 상주 간병일까지 있으니까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또 이분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참 좋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낄 때는 아끼는데 이렇게 안 아껴야 되는 데는 아껴갖고 낭패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여러분 1년 2년 건강히 더 사는 게 여러분의 돈 몇만 불과 비교됩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뭐 얼마나 돈 드는 겁니까? 여행 다닐 때 조금 좋은 숙소 그다음에 이왕이면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택시 이용하세요. 편하게 다니세요. 그다음에 뭐 항공편 뭐 이렇게 환승하는 거 갖고 싸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좋은 거 하세요. 뭐 비즈니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같은 거 돈 아끼지 마세요.
그다음에 집에 여러분 안전. 샤워할 때도 여러분 그 의자 있죠? 예, 의자 사놓으세요. 의자 사놓고 샤워하세요. 아, 무슨 의자야? 저 아는 분들 예, 집에 가면 그 의자 있는 데 많거든요. 샤워할 때 의자 앉아서 하신 분들 계시죠? 그거 왜 중요하냐? 샤워하다가 핑 돌아갖고 쓰러지셔요. 어떤 분 제가 그런 분이 있어요. 샤워하다가 핑 돌아갖고 쓰러졌어요. 근데 위에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한 쓰러지고 와서 기절하시고 와서 한 시간 정도 했고 온몸이 화상을 입은 분이 있어요. 실제 제 주변에 예.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시고 뭐든지 천천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돈을 아낀다는 게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더 큰 돈을 쓰게 되고 더 이제 큰 화를 입고 건강을 해치는 거 물론 심지어 생명까지 직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게 60대, 70대 얘기 아닙니다. 50대부터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 아까 말했죠. 저는 이제 50대인데 임플란트 문제 생겼잖아요. 한 50대면서부터. 50대부터 임플란트, 아, 내가 이 나이에 임플란트? 저 처음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야, 내가 지금 50초만인데 임플란트를 8개, 8개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근데 8개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조금이라도 잇몸 튼튼할 때 하는 게 잘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 들죠. 예, 어시스트 리빙, 예, 혹은 인디펜던트 리빙, 예, 실버타운, 이것도 여러분이 5년 일찍 들어갔고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어요. 너무 나이 들어봐요. 그 안에서 못 즐기지. 그냥 걸어 나와서 밥만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조금 젊으면 뭐예요? 그냥 텃밭도 가꾸고 안에서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러 나가고 얼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연세드지만 밥할 시간 동안 인생 놀 수 있잖아요. 청소 빨래할 시간 동안 인생 놀 수 있잖아요. 하루에 그 시간 세이브된 게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씩 세이브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년 365일 얼마예요? 700시간이에요. 얼마예요? 뭐 한 30일? 한 달? 그냥 그 시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 그 시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것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산 관리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거,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뭐 리빙 트러스트, 유언장, 뭐 그다음에 사전 의료 질서 이런 같은 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아파서 의식이 없으면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고 그냥 죽게 내버려 달라. 그것도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 어머니 정신 괜찮을 때 다 미리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롱텀 케어, 예, 이것도 좀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싱홈 들어가면 그때부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메디케어는 너싱홈을 커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를 위한 준비, 그거는 또 너무 비싸니까 또 한국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미국에서 HSA 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진짜 엉뚱한 데 돈 나가면 안 되는 게 사기당해서 돈 나간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IRS 4층 전화가 오고 뭐 메디케어 사기가 있고 로맨스 사기가 있고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네, 여러분 인공지능 전화기에 깔아놓고 사용하세요. 제가 종종 알려드리죠.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뭐 다 써갖고 안 됩니다. 이런 거 나온 경우 있어요. 네, 한 달에 20불이에요. 20불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돈 아끼지 말라는 얘기야 제가. 엉뚱한 거 막 돈 쓰지 말고 이런 거 돈 아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한 번만 사기 안 당하면 20불이 아깝지 않습니다. 네, 모르는 전화도 받지 마시고요. 이메일 링크도 함부로 열지는 마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 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하루에 담배 15가치를 피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 거 진짜 문제예요. 혼자 계신 분들은 에벤 실버타운 같은데 전 진짜 적극 추천드려요. 그리고 에벤 실버타운이 거기 있으니까 가격이 그 정도의 그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예, LA나 뭐 뉴저지가 있으면 10,000불 넘게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애틀랜타 물가가 좀 저렴하니까 예, 좀 그 가격이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한 거 보셨죠? 예, 그냥 체험을 해보셔도 돼요. 혹시 애틀랜타 아직 안 가보신 분들, 애틀랜타가 뭐 다운사이징은 좋고 나이 들어서 돈도 적게 들고 좋다던데 간 김에 호텔 대신에 거기서 체험을 한 하루 이틀 해보세요. 예. 그러면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저도 거기서 하루 자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루 자보니까 야 이거 내가 꼭 70, 80, 75, 80 뭐 이래갖고 죽기 몇 년 전에 오는 곳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거 한 65살 뭐 70살부터 와서 살아도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만약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종교 활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좋죠. 예, 교회나 뭐 성당, 사찰, 뭐 혹은 커뮤니티 센터라도 나가시는 게 좋다.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어를 잘하시면 이제 미국 시니어 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각 커뮤니티로 또 동양인 시니어 센터 이런 것들이 또 대도시에 있습니다. 뭐 LA는 당연히 있고요. 예, 이곳 라스베가스도 한인분들 오시는 이런 또 시니어 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몇 가지 더 투자하는 게 좋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좀 일찍 깨죠. 잘 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근데 잠을 잘 자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뭐 바이타민 얘기도 했지만 매트리스, 그다음에 좋은 베개 돈 아끼지 마세요. 이것도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수면이 좋아야지 건강해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그 숨쉬게 해주는 기계 있어요. 의사랑 상의해서 그거 달고 주무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까딱 잘못하면 심장병, 뇌졸중 이 위험을 되게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침구 돈 아끼지 마시고 빛이 들어와서 잠 깬다. 예, 암막 커튼 사놓으시면 됩니다. 뭐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청력 관리. 예, 이것도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 보청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력이 나쁘신 어르신들 뵙잖아요. 말도 어눌하게 하세요. 그럼 상대방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더더욱 고립됩니다. 그러면 나의 몸은 살아있는데 세상과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가 요즘에는 예, 옛날같이 비싸지 않아요. 예, 싼 보청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돈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나이 들잖아요. 예, 돈 관리 잘해야 돼요. 왜? 사기당하기도 쉽고 엉뚱한 데 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죠. 아유, 자식들한테 좀 남겨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젊었을 때 버릇으로 아이고 이거 뭐 좀 낫겠지. 예. 젊었을 땐 낫겠지가 있어. 젊었을 때 아이고 허리야 며칠 지나면 나. 나이 들면 안 그래요. 이게 제가 어디가 찢어졌어요. 저희 뭐 여기도 그렇지만 옛날에 찢어졌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놓쳤어 타이밍을. 근데 피는 멈췄어. 반창고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아물잖아요. 흉터는 좀 남아도 하여튼 살은 금방 아물잖아요.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임플란트를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가 안 좋아요. 뭐 열심히 이를 닦고 잘 관리하고 그러면 몇 년 뒤에 좋아지냐? 안 그래요. 이제 몸이 노화가 되니까 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아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은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걸 좀 지연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쿼트, 허벅지 운동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건강한 걸 좀 더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년, 10년 더 장수하고 장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건강하신 거. 9988 하시죠. 예. 90까지 팔팔하게 사시는 거. 9988.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돈 아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는 아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집어드리면요. 첫 번째, 몸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예, 정기 검진 받고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 바이타민 다 몸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걸 돈 아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임플란트. 예, 건강할 때 미리미리 하세요. 예, 임플란트 이 진짜 끝에까지 버틴게다 갈 필요 없습니다. 예,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자, 외모 관리하세요. 세 번째. 예, 이거는 뭐 이뻐 보이고 이 나이의 주책 아닙니다. 예, 건강법이에요. 외모가 젊어 보여야지 몸도 건강합니다. 자, 그리고 여행 다닐 때 숙소하고 교통에 돈 절대 아끼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비상 시스템 꼭 갖춰 놓으시고요. 뭐 CCTV 같은 거 이런 것도 클라우드 서비스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AI 같은 거 이런 것도 먼틀리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항상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리한 일은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예, 돈 아끼려다가 큰일 납니다. 예, 무거운 짐, 높은 찬장에 있는 거 꺼내는 거, 전구 가는 거, 뒤에 가지 치는 거, 예, 이런 같은 거 되게 문제가 큽니다. 네, 일곱 번째 운전한다. 자율주행 차, 예, 이런 같은 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어도 이제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거 자동돼 있고 이런 거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냉난방비 아끼지 마십시오. 예, 시니어 디스카운트 있습니다. 너무 춥게 하거나 너무 덥게 하거나 예, 여러분 몸이 탈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니어 타운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일찍 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에벤 실버타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한 75세쯤 돼야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한 5년 더 일찍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한번 애틀랜타 가실 기회가 있거나 혹은 거기 사시면 근데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더라고요. 애틀랜타 오실 일이 있으면 애틀랜타 구경도 하시면서 코리아타운 또 한복판에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거점을 이용하기. 거기에 하루 이틀 체험 한번 해보시고요. 체험 숙박 해보시고 어차피 호텔비 내는 거 이거 체험 숙박비로 내시면 되는 거니까 해보시고 바로 옆에 뭐 마켓도 있고 뭐 걸어가서 그냥 순두부도 드실 수 있고 마켓도 볼 수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코리아타운도 한번 겪어보시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돈 아끼실 필요가 없어요. 뭐 법률 문서라든가 어떤 서류라든가 내 보험이라든가 사기 예방 같은 거 그다음에 정신건강 뭐 수면 이런 데 돈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게 전 제일 원통한 일이에요. 제일 원통한 일이 그거예요. 어르신들이 돈 아끼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못 일하신 거 그걸 몇 번 보니까 진짜 원통해요. 그거는 안타까운 정도를 떠나서 원통합니다. 그냥 건강검진 한 번만 제대로 받았어도 뇌졸중 안 생겨도 되는 형님이 2년 전에 쓰러졌어요. 지금도 못 일어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 가지치기 본인이 직접 하신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갖고 병원 신세를 지금도 계속 못 일어나시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직접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 있잖아요. 저 낙상을 해갖고 집에 있는데 혼자 있다가 아무도 연락이 안 닿고 나중에 돌아가신 채로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골든타임에 발견만 됐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골든타임에 발견 못해갖고 평생 윌체어 신세를 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절대 돈 아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돈은 왜 법니까? 우리 인생 행복하자고 버는 거예요. 나이 들면 확실히 돈을 안 쓰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해서 시잘데기 없는 건 안 씁니다. 검소한 거 좋아요. 그렇지만 본인 몸에 검소하고 인색해지지 말자고요. 절대 꼭 본인 몸에는 후한 본인 몸에 돈 쓰는 건 진짜 갑부같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좋은 내용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죠. 제가 또 좋은 영상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뭐 주변에 또 이런 거 같은 거 모르신 분들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또 구독도 해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